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습니다.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큽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책임이 큰데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부를 한 번만 더 봤더라면 그리고 담임교사가 아침에 일찌감치 출석 체크를 제대로 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7시간 동안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고 같습니다. 일단은 운전기사가 1차적으로 아이가 다 하차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행했던 그 인솔교사 역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으면서 그 어린이집의 원장 역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일지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 출석 체크만 했더라면 그 아침에 사실은 방치된 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아이가 차량에 방치됐다는 걸 알았다면 아이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은 확인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담임교사가 진술하기로는 그때 그날따라 외부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바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변명으로 그걸 정당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돼서야 부원장이 CCTV를 보고 아이가 하나 비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미 늦었던 거죠. 정말 자신들의 아이처럼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호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답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은 열사병으로 인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날 그 외부 온도가 동두천 지역이 한 32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온도가 치솟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90도가 넘는 온도에 아이가 방치돼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 시간 동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그 체온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마 열사병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부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른들의 그런 과실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그런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가 아이의 하차를 다 완전히 확인해야만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벌금 2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네. 큰 부분은 아니고요.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죠. 그래서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일단은 설정이 돼 있지만 대부분 이와 비슷한 사건들에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선고됐던 걸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의 그 일반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안타까움은 크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에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그 아이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에게 금고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선고가 됐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도소에 이제 이감이 되는 그런 처벌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식불명, 지금까지 의식불명이지만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고요. 이 사건은 아이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적용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금고 5개월에서 8개월 수준보다는 높게 되겠지만 하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위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법 감정에 비추어 보자면. 하지만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금고형 내지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뭐 1년 이내에 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번에 숨진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한 청원자가
이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가 안타깝게 이제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살인죄 내지는 뭐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일단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가 없이 본인의 행동상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는 없고요. 과실로 인한 범죄 중에 그래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일단은 그 형량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일 텐데 뭐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규정들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게 도로교통법 상에 그 반드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학 차량에는 동승자가 반드시 인솔교사가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솔교사가 탑승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화가 된 것도 불과 한 3년 전부터 의무화가 된 겁니다. 2015년부터 이게 강제 조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참 더디게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운전기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법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2년 동안에 3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마저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인솔교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교육을 아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그 안전과 가장 밀접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관할 그 부서가 다 다릅니다.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또 유아 관련 부서고 이게 다 나눠져 네. 있고 단속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다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정을 통해서 뭐 안전 주체 그 기관을 인류화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이 제도가 눈에 띄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맨 뒤쪽에 버튼을 설치해서 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 운전기사가 반드시 뒤쪽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눌러야 뭐 차량이 뭐 완전히 시동이 꺼진다거나 뭐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안타까운 그 아이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실제 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운전기사가 반드시 뒷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조금 체크를 강화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이게 후진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김해에서는 이렇게 버스 내부에 원적 개선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그 온도를 감지를 하고 아하. 만약에 이제 그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로 버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도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버튼 하나 설치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그 예산 부분을 해결해서라도 좀 도입해야 되는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